2024년 갑진년 바로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처럼 푸르른 꿈을 향해 전진하는 방구석 골쟁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작년부터 군포시 설화를 각색한 군포시 전설이 해를 넘겨 드디어 13회로 오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실버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회원이신 전복희님의 작품을 구성했는데요. 회원분들과 함께 방구석 수다방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수다방의 전복희, 장동희, 홍종이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은 아니죠. 우리 중년들도 젊은이들 못지않은 사랑으로 설레고 또 갈등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회원님들 주변에 신중년의 사랑이 너무 부럽다거나 아니면 끝이 안 좋은 채로 끝났던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작가이신 전복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 주변에서는 아직 못 보았고요. 강사로 나가는 노인대학에서 탄생한 한 커플을 보고 부러웠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황혼사랑을 봤는데요. 첫 만남에서 끌렸던 남자분이 공교롭게도 아픈 걸 알게 되어 여자분이 정성껏 간호해서 재혼해서 사랑 찾는 이야기에 감동받은 적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좀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저는 안 좋은 예를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제가 네. 굉장히 잘하시는 남자분인데 네. 뇌졸중으로 한참 일할 나이에 한쪽이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네, 한쪽 네, 발, 네, 네, 반신 네, 불수가 네, 됐거든요. 아유. 그러다가 이제 간병인과 재혼을 했어요. 원래 결혼한 사람이지만 본부인은 이제 네, 이혼하고 네, 간병인하고 재혼을 했는데 네. 이분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이분은 이제 진짜 일 잘하시고 거의 인텔리거든요. 너무 돈만 밝히는 바람에 이 남자분이 뭐 견디다 못해서 3억인가 위자료 주고 이혼한 경우를 봤어요. 진짜 이거 보면서 이건 정말 현실적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두 분이 노년에 만나셨대요. 이제 다들 사별하시고 이제 만나셨는데 그렇게 장 보고 서로 함께 막 음식 같이 만들어 먹고 막 이런 게 너무 행복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제2의 신혼이네. 맞아요. 딱 맞았어요. 그렇게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건 참 보기 좋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 역시 짝꿍이 최고인 것 같네요. 네, 그렇대요. 맞아. 등 자식, 긁어주는 사람. 자식 다 필요 없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듣는 자식 이러면 안 섭섭해요. 되는데. 그러네. 자, 이제 배경을 깔아놓았으니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작품의 줄거리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세요. 네, 이제 작품 내용 줄거리는요. 영희가 이혼 후 나이 칠순에 찾아온 6살 연하의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아내와 사별한 지 16년이 되었고 시각장애가 있답니다. 결정적으로 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영희 가슴에 훅 들어온 이 남자에게 연민인지 사랑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주위에 누구도 이 만남을 축복해 주지 않는데 영희도 갈수록 실망만 주는 이 남자와 헤어질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날 또 신경 쓰이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면서 영희는 온통 마음을 이 남자한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작품을 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어쩌면 제 나이에 처음으로 이성한테 마음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연애 경험이 없어서 나이 70에 찾아온 이성의 만남이 가슴도 많이 설레었고 저하고 너무나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갈등도 커서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조건인 남자여서 글로 무언가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 작품은 작가님의 어떤 약간 본인의 이야기도 살짝 들어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제 사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네. 써봤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작품을 갖고 논해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그 작품 속의 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회원님들 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작품이 뚜벅이 연인이잖아요. 그 뚜벅이 연인 25신의 영이 대사가 있어요. 내 마음 한켠에는 고독한 슬픔이 숨어 있어. 너희들이 외롭다고 말하는 건 사치고 내가 외로운 건 처절한 현실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동무가 필요하긴 해. 이 말동무가 필요하긴 해라는 요 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나이가 먹어서 말동무가 필요하다면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아이고, 뭐냐 굉장히 절절한데요. 예. 아 맞아요. 저희도 엄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오래 사셨는데 보면 이제 사실 이제 혼자의 시간이 더 많으시니까 밖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되시고 이제 나전에 노인정 가서 노시다 오시고 이런 게 이제 생활이 반복되셨는데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에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식구들이 맞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할 동무가 필요하고 이게 말을 해야지만이 이게 자꾸 언어력도 생기고 인지도도 생기는데 맞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요즘도 가끔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 혼자 나와가지고 집 앞에서 의자 놓고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를 보시는 네, 분들이 네, 네. 많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네, 남자분도 그렇고 또 할머니들도 그러니까 나이 먹는 이게 서럽다면 서럽다는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사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회원분들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영이라면 그래도 말동무라도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작품을 보니까 그 시각장애도 가지고 계시고 또 돈도 없어.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영희가 만일에 내 친구라면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할까요? 네, 일단 작가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이성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랑은. 근데 막상 현실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아 보니까 사랑도 일방적이면 오래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부딪히게 되면 이별을 하게 되지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희생으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때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사랑은 좀 희생이 네, 있어야 네, 이게 네. 이루어지지. 너무 이기적이면은 예, 그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연인도 청춘에는 돈이 없어도 그 젊음으로 아, 나 진짜 이 남자 없으면 안 돼. 이 여자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되지만 네. 역시 그래도 이렇게 황혼의 이 늦은 나이에는 좀 너무 속물 같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은 안정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근데요, 그 내가 이제 주변 얘기를 또 하자면은 여자든 남자든 돈 있으면 재혼을 반대해요.
누가 반대하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요. 자식이 반대해 어, 재혼을. 어, 왜냐하면 특히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올 돈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아니면 거 아예 봤어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재혼을 찬성한다. 자식들이. 맞아요. 왜냐면 덕보라고.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생기는 생기는 거니까. 거잖아. 맞아요. 네. 자기네들이 짐을 부담이- 덜어주는 예, 거야. 부담이 덜한 거야. 음.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나이 먹어서 돈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런 문제를 또 딱 접하고 보니까 이 참 어렵구나. 예, 그러네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돈 있는 거 자식들한테 줘봐야 줄 때뿐이야. 약발이 오래 안 가. 표도 못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돈을 보고라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과 노후를 보낼 거야. 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현명한 생각이에요. 현명한 생각인 것 네, 같아요. 네. 예. 저는 이 뚜벅이 연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 친구라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나한테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막 진짜 뭔가 조건을 바라지 않고 또 뭔가 또 달려들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 흐르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순리대로 해라. 네, 순리대로 해라. 그렇게. 그러시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시 작가님한테 이 작품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들었던 거 있을까요?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저하고 워낙 안 맞는 부분이 많았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좀 돈을 써야 재밌잖아요. 근데 돈을 너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뭐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저한테 의존을 하는 쪽으로 가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그런 점이 힘들었고 제가 오직하면 여자는 나이를 먹어도 속물이야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좀 알아들으라고. 그런데 이분은 여자한테 돈을 써보지 않고 살아왔대요. 그동안. 아. 근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이건 아니다. 근데 처음에 막 측은지심 들었고 했던 마음도 이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뭐 물려줄 재산이 없으시면 자식들도 반대 안 할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래도 자식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내 옆에 돈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아까부터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네. 있는 돈 다 쓰고 장례 비용 500만 남기고 죽으라고 그 얘기를 네. 예, 맞아요. 많이 저는 들어가지고 네, 저도요. 네. 네, 예, 네, 당연히 많이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10원이 있으면 1원이라도 그 여자한테 쓰고 싶은 마음, 나는 그 마음을 원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네. 그런데 무조건 나 돈 없으니까 돈 있는 당신이 써.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 네, 태도의 문제가. 태도에 저는 굉장히 그건 맞아요. 맞는 네, 그건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제 자존심도 상했고 맞네. 제가 또 나이가 많잖아요. 그분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자꾸 이제 실망을 해가는 그러셨군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가슴이 내내 아파서 이걸 좀 글로 풀어 보다 보니까 이제 정답도 나오고 네. 그래서 참 글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을 더 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면 작가가 뽑은 이 작품에서 네. 작가가 뽑은 최고의 씬은 어떤 거고 네. 또 어떤 씬이 왜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 참 좋은 것도 많았죠. 그 이제 초입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작품을 안 갖고 계시니까 이제 초입에 이제 그 3번이에요. 제부도 산책길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작품을 읽어볼게요. 네네. 네. 영희와 경호가 경호 친구를 만나서 경호 친구차로 제부도에서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마도 평소에 영희가 꿈꾸던 상황이지요. 경호가 영희 어깨에 손을 얹으며 사진 찍는 폼을 잡을 때 영희가 소리내어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참 그런 순간들이 행복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장 네. 최고의 네. 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예. 중간 이제 씬에서 네. 또 이제 영희가 좀 감동받은 건데요. 경호가 영희 칠순 이벤트를 몰래 준비하고 금팔찌 선물에 친구까지 동원해서 일부러 카페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픽업해서 축하해 줄 때 영희는 눈물 나도록 감동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밝아 보이지 않는 미래에 영희 마음은 또 무겁기만 하다. 네, 맞아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네, 갈등을 네, 느끼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사랑 얘기는 젊으나 나이 먹으나 참 쉽지 네.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쓰셨으니까 네. 그 작품에 대한 전체 평가를 이제 네. 작가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짧게 이제 네. 정리를 하자면 영희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연애 감정에 매달려서 경호를 잘 이해 못한 점에서 갈등이 심했고요. 경호는 자신의 입장이 연애보다는 일단 시각 장애인이고 주어진 현실이 절박하기에 영희한테 너무 의존적이어서 영희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작품과 우리 만남 뚜벅이 연인의 사랑을 정리하면서 그 80세의 벽이라는 제가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벽에서 그 벽을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이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오면은 끝날 것 같지만 그 벽만 넘으면 또다시 행복한 20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나 희망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주관적이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노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우린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내게 남아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본인만 알겠지만 신중년의 사랑도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4년도 우리 모두에게 뜻깊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행복할게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